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 많아 보이는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거나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 또는 늘 좋은 말만 하는데 뒤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거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겉은 천사 같지만 속은 악마 같은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과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런 사람들이 왜 위험한지부터 알아볼게요. 겉으로는 착하고 친절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심을 늦추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며 우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들이 너무나 은밀하고 교묘해서 우리 자신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위험하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특징은 과도한 친절과 칭찬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하고 칭찬을 많이 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하면서 당신을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러브보밍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첫 만남에서부터 당신 정말 멋져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 기뻐요. 우리 정말 통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연발합니다. 듣기에는 좋지만 뭔가 부자연스럽고 과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과도한 친절과 칭찬의 목적은 당신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빠르게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거예요. 일단 당신이 그들을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종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미묘한 비하와 가스라이팅입니다. 친밀해진 후에는 교묘하게 당신을 비하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미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당신 요즘 좀 예민해진 것 같은데 괜찮아? 또는 나는 널 위해서 말하는 건데 너는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걱정이나 조언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점점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들의 말에 더 의존하게 만들죠. 또한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축소해요. 당신이 불쾌감을 표현하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농담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 이런 식으로 당신의 감정이 잘못된 것처럼 몰아가요. 세 번째 특징은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지적받으면 갑자기 피해자가 되어버려요. 나는 너를 도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해받으니까 너무 상처받아.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당신이 가해자인 것처럼 상황을 뒤바꿔요.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의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사과하게 만들고 그들의 잘못을 덮어버리려고 하죠. 정말 교묘한 심리적 조작 기법이에요. 또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동정심을 유발해요. 어린 시절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자신을 이해하고 감싸주기를 원해요. 네 번째 특징은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만 그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당신에게는 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야기하지만 A 앞에서는 마치 가장 친한 친구처럼 대하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는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오직 자신만을 믿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점점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요. 또한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요. 어제는 분명히 어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B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잘못 들었다고 우기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해요. 다섯 번째 특징은 경계선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싫다고 표현하거나 거절해도 계속 밀어붙여요. 예를 들어 당신이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도 계속 캐묻거나 바쁘다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는 거죠. 이런 행동의 이유는 당신의 경계선을 허물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거예요.
점점 당신이 애노라고 말하기 어렵게 만들죠. 또한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부로 사용해요. 자신의 문제나 고민을 당신에게 떠넘기면서 마치 당신이 해결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해요. 여섯 번째 특징은 조건부 친절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친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당신이 부탁을 들어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하다가 거절하면 갑자기 차갑게 대하거나 화를 내요. 이런 조건부 친절은 진짜 친절이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죠. 진정한 친절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한 당신이 자신에게 유용할 때만 관심을 보여요.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힘들 때는 관심이 없다가 자신에게 필요한 순간에만 나타나요. 일곱 번째 특징은 삼각관계 만들기입니다.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갈등을 조장해요. 예를 들어 어가 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 B는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 이런 식으로 말해서 당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해요. 이런 행동의 목적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오직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방해하려고 하죠. 또한 자신이 가장 특별한 존재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요. 나만이 너를 진짜로 이해해. 다른 사람들은 너의 진가를 모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이제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무의식은 의식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함께 있을 때 불편하거나 에너지가 빠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고해 보세요. 두 번째로 경계선을 명확히 세우세요.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명확하게 애노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큰 레드 플래그예요. 세 번째로 그들의 말보다 행동을 보세요.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하기 어려워요.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네 번째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같은 사람에 대해 비슷한 우려를 표현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다섯 번째로 필요하다면 관계를 정리하세요. 모든 관계가 유지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정신 건강과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잘 알아가세요. 왜 이런 사람들에게 끌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조종당했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세요. 이런 경험도 당신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건강한 관계와 독성 관계를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해줘요. 의견이 다를 때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갈등이 있을 때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들어요. 반면 독성 관계에서는 늘 긴장하게 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느라 지치게 돼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렵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도 확실하지 않아서 혼란스러워요.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불편하다면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착한 척해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또한 진짜 친절과 가짜 친절을 구별하는 법을 알아두세요. 진짜 친절은 조건이 없고 지속적이에요. 상대방이 거절해도 화내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와요. 가짜 친절은 항상 목적이 있고 조건부예요.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태도가 바뀌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세요. 한 사람에게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마세요. 다양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런 독성 인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해 볼게요.
착한 척하지만 당신을 갉아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도한 친절과 칭찬, 미묘한 비하와 가스라이팅, 피해자 코스프레, 이중적인 태도, 경계선 무시, 조건부 친절, 그리고 삼각관계 만들기였어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직감을 믿기, 경계선 세우기, 행동 관찰하기, 다른 사람 의견 듣기, 필요시 관계 정리하기, 그리고 경험을 통한 성장이었고요.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의심과 적절한 경계선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진짜 좋은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당신의 행복과 평안이 가장 중요해요. 누군가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이 영상이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